안녕하세요. 메가 공무원의 오정화입니다. 2022년 1월 2일 날 우리 세무직 출원 인원이 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가슴 졸이면서 얼만큼 뽑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그 나온 숫자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1월 2일 날 이렇게 시험 공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자면 대부분의 이제 일행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근소하게 조금 늘었고요.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세무직을 보시면 일반 850과 장애 저소득까지를 합쳐서 토탈 950명에 해당하는 출원 인원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이 숫자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작년 것과 비교치를 봤을 때 숫자가 더 줄었기 때문에, 냉정하게는 준 거죠. 줄었기 때문에 그럼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냉정하게는 원래 세무직 출원 인원이 작년에는 800명이었죠. 그러다가 TF팀을 따로 구성하면서 소득금액 증명팀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 추가로 인원을 증원하다 보니까 그만큼의 숫자가 더 늘었던 거고요. 어쨌건 1100명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작년에 뽑았던 거고, 올해는 이제 그보다 작은 형태 950명이기 때문에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형태로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을 좀 졸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감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몇 명을 뽑느냐라고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몇 명을 뽑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몇 명이 응시하느냐라고 해서 이 안에 경쟁률이 과연 얼마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몇 명을 뽑느냐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셨던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내가 붙는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떨어지고 내가 붙는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몇 명의 경쟁 안에서 내가 붙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관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부량이 지금 100% 완전하지 않은데, 이 완전하지 않은 나의 상태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를 합격선으로 볼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두 가지 커트라인. 결국 우리의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고 우리를 결국 합격과 불합격으로 이 잘라내는 요 기본 경계는 경쟁률과 커트라인,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무직의 경쟁률과 커트라인을 한번 쭉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다른 직렬에 비해서 세무직이 유독 경쟁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과 커트라인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낮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년 혹은 그 이전의 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어떨 거냐라고 하는 걸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0명대를 뽑다가 그리고 20년대 600명대로 확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음 졸이고 있다가 800명대로 발표가 됐었는데 추가 증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1100명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어쨌건 저소득층과 장애인층을 빼고 기본 숫자는 85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몇 명을 뽑느냐라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느냐, 속히 말해서 내가 전쟁터라면 몇 명을 해치고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1100명을 뽑을 때 이때 이제 제도가 변경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제도 변경은 22년도부터 필수 과목으로 이렇게 바뀐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선택 과목제가 유지가 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세무직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정학이라든지 아니면 사과수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막차 타는 그런 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실제 16,000명 안에 회계와 세법을 정통으로 쉽게 말하면 선택해서 시험 봤던 수가 몇 명일 거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숫자가 여기 떨어졌을 때 이쪽으로 밀려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진입해서 들어온 숫자들도 여기 있을 거기 때문에 올해 응시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회계와 세법을 전부 다 하고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 해당하는 응시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일 거다라고 하는 거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작년에 16,000명이라고 하는 응시원 안에서 회계세법에 해당하는 선택자의 비율을 보시면,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정책이 내는 것들을 비교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한번 끌고 와본 거고요. 자, 그랬을 때 13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까지 속히 말해서 회계학세법을 모두 선택한 자가 21%밖에 안 돼요. 각각으로 보면 훨씬 더 낮고요. 회계학만 선택했다 혹은 세법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형태도 굉장히 낮고요. 어쨌건 18년도까지 지금 보고되어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20%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회계학과 세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16,000명 중에서 회계세법의 선택자가 20% 정도였다. 자,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텐데, 이때 만약에 이제 19,000명이라고 하는 출원 인원, 실제로 이제 출원은 내가 이만큼 시험 보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 응시표를 갖다 던져놓고, 이 중에 속히 20%라고 하면 대략 한 4,000명 정도가 속히 말해서 회계세법 두 개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걸어다니는 시장의 바로미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든 안 하든 제가 이제 학원을 이적을 하다 보니까 이적하기 전에 이 교재의 판매 부수와 그 다음에 이적한 후에 매가로 이적을 한 후에 판매 부수를 비교를 해서 보자면 뭐 자랑은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시장 점유력은 사실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점유력 자체는 그대로인데 이제 기본서가 판매되고 문제집이 판매되는 판매 부수는 이제 저만 아는 숫자일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1년도에 대략 한 2만 명 가까이가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를 했을 때 이 중에서 실제 회계세법을 둘 다 선택했던, 쉽게 말하면 이 정도를 걸었던 분들이 한 4,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똑같이 850명을 뽑는데 이 정도가 도전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회계세법을 모두가 다시 장착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20%였다면 이 당시에는 100%가 돼야 돼서 속히 말해서 회계세법의 선택자가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됐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시장 점유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안에 보시면 제 책을 누르고 서로 경쟁률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상태라서 순위에 1등부터 지금 현재 6등까지 해당하는 책들이 다 이렇게 지금 제가 출간한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새 책이 나올 때마다 이전 책을 누르고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점유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 속기 저는요. 교재 판매 부수가 그러면 20%대가 지금 100%로 늘었다면 5배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판매 부수가 솔직하게 오픈하자면 한 2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긴즉슨 지금 이렇게 19,000명이 지금 출원된 상태에서 회계세법의 정통 선택자가 대략 한 4,5,000명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저희 시장 점유력이 그대로 내가 시장 점유력이 빠져서 판매 부수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덜 나오는 게 아니라 비율은 제가 그대로 환산해 봤을 때 이전과 21년과 22년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판매 부수가 2배밖에 안 늘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올해 출원 내지는 응시 인원이 작년에 반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감히 여러분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자랑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걸 깔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채로 수험을 준비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제가 이 정보들을 알려드림으로써 정말 올해가 얼마나 기회의 해인지를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어쨌건 850명을 뽑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실질적인 응시 인원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물론 실제로 나중에 응시할 때의 숫자가 더 클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계세법을 장착을 해서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냉정하게 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인원을 가지고 따져보자면 제가 볼 때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경쟁률은 작년에 반토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거 경쟁률과 합격선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경쟁률은 분명히 반토막이 날 겁니다. 여기도 중요한 게 합격선. 속히 말해서 우리가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 우리 세무직이 375점 대략 이 정도를 유지했을 때 일반 행정직과 비교해서 보자면 일반 행정직이 21년 기준으로 400점대였기 때문에 한 25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커트라인은요 제가 정말 예측키로 올해는 한 50점 가까이 40에서 50점 가까이 커트라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말해서 일반 행정직을 선택했던 이 분들이 과거에 떨어졌던 분들이 재시생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이미 국어, 영어, 한국사에 해당하는 실력이 착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과목들에 대한 선택 과목 안에 행정학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학에다가 한 과목만 더 붙여서 들어가면 결국 올해 공무원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바꿔 얘기해서 여기는 정말 박 터지는 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실력자들이 이미 앞에 포진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긴 커트라인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세무직은요. 회계세법에 해당하는 것을 이미 착장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때 착장을 해서 공부하다가 실제로 합격해서 들어간 숫자가 20%가 채 안위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과목만 선택한 사람들을 가지고 따져보시면 훨씬 더 비율이 또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 과목 뭐 회계만 했으면 세법만 했으면 회계 혹은 둘 다 생판 회계세법을 착장해 가면서 1년 안에 그 많은 방대한 양을 소화해서 점수를 끌어올린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뽑는 숫자가 비록 다소 줄어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은 반토막이고 합격선도 작년에 우리 일반 행정직과 비교했을 때의 그 버퍼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가 버퍼가 더 열릴 수 있는 쉽게 말해 커트라인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세무직은요 올해 정말 기회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제가 말로 하는 거 이상으로 이렇게 산술적인 수치라든지 어떤 근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만들어 본 건데 올해 고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은요 말 그대로 합격의 문은 넓고
문턱은 낮은, 속히 말해서 기회의 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회계세법 해도 끝도 안 나는 이 양들을 소화해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버겁다면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세요. 올해 어떻게든 기회의 해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세법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100%가 완전히 착장된 채로, 다 준비가 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그 기준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내가 그래도 나는 붙을 거야, 그래도 나는 문 닫고라도 내가 들어갈 거야 라는 형태의 희망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간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아무리 그렇게 강조를 해도 결국 합격생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났고 이 시기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카페에 가보면 합격 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격 수기들 중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해 봤는데요. 21년도에 합격한 수험생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번 시험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 이제 한 과목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번 합격한 자니까.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과목이 올해는 쉽게 나와서 기본 개념까지만 제대로 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섣불리 이번 시험 망했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대충 시험 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 않길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정말 참 제가 제 수험생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본인들이 이런 합격 수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도움을 받았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자기 후배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정성 들여 매번 이렇게 합격 수기들을 남겨주십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이분도 마지막에 와서는 얼마나 힘들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느껴지고요. 이분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라는 얘기들을 꼭 이렇게 강조해서 해주고 있죠. 또 다른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21년도 합격 수기인데 이것도 제가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딱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긴 하지만 절대평가라고 생각하고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 때도 많이 강조하죠. 분명히 상대평가한 건 맞습니다. 줄 세워서 커팅해서 여기까지만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보셔야 되는 이 공무원 시험은 양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이 양을 누가 다 소화를 했느냐라고 하는 절대평가에서 사실은 성패가 갈립니다. 속히 말해서 100% 완벽한 채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모두가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다 소화하지 못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 결국은 자꾸 내려놓고 싶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편한 쪽으로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불안한 것들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너무나 보편적인 그 인간의 마음을 결국은 자기 스스로 역행해 가면서 본인과의 싸움 안에 내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채워넣느냐라는 게 공무원 시험 합격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살아가는데 힘이 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네가 힘들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속히 말해서 지금 이 시기는 응당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소화도 안 되고 너무 막 눈물이 나려고 하고 하루하루 답답하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면 원래 이 시기에 예비되어 있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합격생들은 이 고단한 시기를 건너서 한 발 한 발 다 짚고 되짚어 넘어가서 그리고 합격이라고 하는 제 영광의 길로 올라간 거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 여정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한 분은요. 19, 22년간의 시험에서 낙방하고 3년째 되던 올해 합격을 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시생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의 짐이죠.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얼마인지를 압니다. 우리 초시생들은요. 용감하죠.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뭐 해보지. 시험장에서 어떤 정도의 이 괴로움과 이 당혹스러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연히 두렵기는 하지만 그게 강하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패했을 때 주변에서의 시선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바라봐야 되는 시선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초시생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가볍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이제 우리 재시생은 어떨까요? 떨어졌던 그 해가 점철이 될수록 마음에 정말 묵직한 이 정말 바위돌 같은 것을 안고 그 시간들을 버텨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이 꽤 있다 보니까 내가 붙을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자존감 낮아지고 자신감 떨어지는 이게 사실 공부할 때 제일 괴로운 것 같아요. 저도 실패를 경험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의 무게가 참 마음 아프게 와닿더라고요. 자, 이제 시험을 2달 앞두고 앞서서는 울지 않은 날이 없어서 책상에 휴지도 아니고요. 수건을 놓고 눈물을 머금고 글자 째려보면서 공부했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정말 휴지 갖고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시점이 옵니다. 근데 그 시기를 전부 다 이겨내고 또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학원에 와서 공부할 수도 없고 도서관을 다닐 수도 없고 독서실도 불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만 공부하느라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공감 나눌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웠어요. 등등등.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정말 힘들지라도 홀로 공부하는 게 외로울지라도 그냥 묵묵히 참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 보상이 됩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격 수기들 중에 이 마지막 시기를 지나오는 이 터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분들이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따왔던 이유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건 모든 합격생들이 응당 지나가셔야 될 이 길을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 게다가 올해의 경우는 너무나 기회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거 알겠지만 이걸 놓아버리는 순간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붙기 더 유리했을 그 해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놔버리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앞서 제가 분석했던 자료를 통해서 올해는 정말 기회의 해구나. 어떻게든 마지막 하나라도 한 문제라도 더 챙겨가면서 합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100% 완성형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기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힘을 내서 마지막 우리 끝까지 가는 그 여정에 최선이라고 하는 걸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원 없이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한 만큼 난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했으니까 라는 형태로 본인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 응원 영상 비슷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또 앞에 있는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냥 막연히 여러분에게 기회해다라고 하는 막연한 얘기 말고 좀 더 분석된 자료로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이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조금 더 힘내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네요. 힘든 여정을 달리고 있으신 여러분들 저도 멀리서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제 나름의 바퀴를 열심히 굴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오늘 각자 열심히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